박성효입니다. 요즘에 얘기들 보면 대전이 위기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걸 어떤 이제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인구가 대단히 줄었어요. 2014년에 153만이었던 대전시가 이제 145만인데 더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청년 인구의 유출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년까지 한 10년간 3만 8천 명이 유출이 됐고 순유출이 됐고 최근 3년간 타시도로 나간 청년들이 15만 명이나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년이 살 만한 여건이 안 되고 일자리가 없고 또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특히 2021년 통계에 보면 청년 기초수급자가 7,864명입니다. 청년 인구는 줄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역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GRDP는 전국에 14위인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대전이 이제 1인당 2,940만 원인데 전국 평균은 3,739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많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간의 대전 지역 경제 성장률은 어땠나? 2010년에는 7% 성장을 했습니다. 2016년에 3.5%, 2020년에는 0.9% 성장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위기 상황이 통계적으로도 표시가 되죠. 특히 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면 2021년에 소위 한계 기업 3년 내에 아마 접어야 될 것 같은 전망이 되는 기업을 한계 기업을 하는데 이런 비중이 23.24%로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대전이 이제 어렵게 된 요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예. 한 10년 동안에 맨 먼저 그 KTX 호남선 철도가 서대전역을 패싱한 문제가 굉장히 컸고 최근에는 중소기업부가 대전을 떠난 것이 굉장히 큰 아픔이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최근에 시정을 보면 국회의원 또 시장, 구청장, 시의원 모조리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어왔나 별로 보이는 게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일도 안 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행정 그 난맥상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성 그 복합터미널 10년째 놀고 있고 트램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8년째 그냥 허송세월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보면은 어린이 재활병원도 최근에 그 밀실행정이 대표적인 표본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교통공사 문제 더구나 특히 학교를 포함하지 않는 아파트 인허가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또 종합운동장에 대한 대책도 없이 야구장 철거한다고 하고 있죠. 충남도 청산의 향나무도 잘라버렸죠. 또 아깝게 공직사회에서 참 극단적인 선택하는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뭐냐면 시정 책임자의 리더십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직사회가 적어도 대전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입니다. 공직사회가 창의력과 열정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여야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과의 협력과 민관의 어떤 능력들이 커지면 대전은 발전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정면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전시정은 현재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하다. 그래서 이런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엔진을 빨리 효율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부처이전 얘기하셨으니까 말인데 최근에 시내가다가 프랭카드를 보게 됩니다. 뭐 충청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우주항공청을 경남에 설치한다고요? 라고 민주당 대전시당의 이름으로 프랭카드를 거쳤어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오선 의원이 이상미 의원께서 어디 가서 우주항공청을 사찰의 신설을 이재명 대표에게 거래하겠다고 작년 12월 12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우주전략본부를 사천 진주에 하겠다고 신설 공약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저희 당 후보는 이번에 오셔서 방위산업청을 대전에 준다고 확석을 했고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전 시민이 확인해야 될 것은
경남의 우주항공청 신설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원조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대전시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그런 항의성질을 하고 대전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그거 입에 발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은 당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사천에 우주항공청 본부를 설치한다는 걸 취소하라고 먼저 제기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리더십과 시민에 대해 이런 정도의 정정하지 못한 행정을 하면 대전시정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어떤 올바른 자세 필요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시장, 부당한 지시하는 시장, 부당한 인사하는 시장이 공직사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선 리더십의 새로운 모습이 대전시의 가장 절실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도 알고 있는데 대전교도소 이전한다고 그랬죠. 국회의장도 대전 출신 국회의원이죠. 법무부 장관도 대전 출신 국회의원이죠.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 저희가 늘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시장이 바뀌면 시책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음 시장이 그걸 백지화하는 그런 아픔 이해를 많이 겪습니다. 제가 겪은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소위 무지개 프로젝트입니다. 낙후 지역에 대한 그 도심을 살 수 있는 재생사업인데 대전시에서 하는 시책이 전국적으로 평가받아서 부산이나 다른 도시가 배워갔는데 거기서는 잘해가지고 국제대회 상도 탔어요. 대전시는 시장이 바뀌자마자 그 조직도 없어졌고 나무 심기 운동도 저희가 10년 넘어 해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질 않고 많은 것들이 참 걱정인 것이 유성복합터미널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시정의 영속성,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옳은 일은 이어가야 되는데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전임 시장의 업적들을 싹 지우게 하는 그런 행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빨리 개선되는 게 대전 시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뭐 대전시에 그냥 수십 년 현안들을 해결했습니다. 홍명선과 중앙대파들 철거해서 재난으로부터 구했고 50년 만에 버스 노선을 완전히 정비하고 체계를 지금 형태로 바꿨고 환승 시스템을 넓혔습니다. 몇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고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 있을 때도 노무현 정부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책사업을 공모 형태로 처음 틀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다 예정된 미리 정해놓고 하는 그런 공모 사업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놓친 것들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 개인이 아니라 시청 전 조직이 합심해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시장이라는 사람은 솔선수범하고 역지사지하고 공평무사해야만이 대전시정이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대전시정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지 않으면 대전도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진단을 해봅니다. 저도 시정을 저 평생을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의 기본은 앞으로는 사람 중심 또 미래지향적 환경 보전 이런 사람 미래 환경이라는 3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데 모든 행정은 전부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가장 느끼는 것은 청년이든 일반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넉넉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대전은 일자리가 없죠.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 기업을 창업시키거나 또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기업을 창업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단지와 벤처기업들을 육성해서 키우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죠. 또 지역에 있는 기업을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고 유치할 때 필요한 것은 저렴한 산업용지입니다. 그게 없이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전 경제의 활기가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갖고 있습니다. 또 연구단지와 그냥 구호적인 입장으로 얘기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협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장 때 타슈라고 하는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전자통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대전시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100억 프로젝트라고 해서 100억 원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구단지에 일단 공모를 받아서 대전 지역의 우리 생활과 관련된 많은 분야의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선정된 예산만큼 지원을 해서 성과를 나타내면 시가 그걸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또 시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하수도 이런 등등의 것들은 시가 하고 있고 도로, 교통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단지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예가 타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를 연결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해서 그걸 발현시키고 실천시켜서 우리가 성공한다면 이건 전국에 팔아먹을 수 있고 전 세계에도 팔아먹을 수 있어서 상호 상생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걸 100억 프로젝트라고 추진할 생각이고요. 산업을 윤치하는데 저는 3공단, 4공단도 제가 만들어 분양을 해봤고 지금 테크노밸리라고 하는데도 거의 기초 작업을 제가 다 완성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에 충분한 경험이 있어갖고 지금 대동금탄 지역에 한 300만 평을 만들자 하는 구상을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고 지금 마침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덕 산업단지, 연구단지를 한 200만 평 만들겠다는 공약을 해서 연계시키면서 그걸 국가 지원도 받고 시도 투자하고 해서 아이디어를 붙여가지고 기업이 만족할 만한 그런 입지를 제공하면 우리가 기업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안지구, 서구지구에 많은 토지가 있는데 그저 아파트만 쳐대는 것이 대전의 미래를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복합단지, 주거, 상업, 산업용지를 다 복합한 아울러져서 소위 테크노밸리와 같은 형태의 어떤 지역 개발을 하지 않으면 잠자는 아파트 단지만 늘어나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대전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끊임없이 기업 유치나 창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전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에 우리 다 같이 지혜와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청년들이 지금 대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년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대전을 지적하는 게 일자리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런 능력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대전에 과거에는 대학이 한 19개인가 20개가 돼서 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 이렇게 해서 인구의 한 10%가 그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과 협력하는 시스템도 강화하는 것이 배당이 필요하고 청년들을 취업, 창업시킬 때 여러 가지 섬세한 시스템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청년 정책을 하면서 어른들 눈으로 봐서는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걸 만들 때 결정기구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참석하게 하고 일정한 포션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발상을 가지고 있고 또 청년들을 취업하기 위해서 그냥 취업 현장으로 내몰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단계로 청년 취업 사관학교 같은 것들을 지역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맞춤형으로 교육과 지원을 함께 함으로써 청년 창업이나 청년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도 대전이나 이걸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애 키우기가 좋아야 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교육은 교육감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학생을 지도하는 건 교육감님 일이지만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매우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육과 아이를 키우고 기르고 교육하는 기능에 자체 내 장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그 도시 미래를 위해서 옳은 일입니다. 기타 많은 사항이 있지만 너무 요 정도로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 시절에 아마 교육청에 그 지원하는 금액이나 정책의 많은 것들이 역대 시장 중 가장 많이 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도시에서 크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교육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하는 제1의 요소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교육청과 같이 협의하면 공공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기성복지관 사례입니다. 기성 초중학교가 같이 있고 그 주변 많은 낙후 지역과 또 사회복지시설들이 함께해서 그 종합복지시설을 함께 쓰는 거예요. 부지는 학교가 됐어요. 시설은 우리가 하고 운영합니다. 이런 식도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대전시에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교육청과 협력할 일,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도시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 키우는 문제들도 이제 아이 키우는 게 기르기도 어렵고 맞벌이가 많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맞춤식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산하라는 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산하면서 얻어지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조금 없거나 힘든 사람들은 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산과 보육과 교육에 대한 좀 1차적이고 비중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공감대를 만들고 자치단체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뭐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있을 때 이런 평가도 받았어요. 미래 지속 가능한 1위 도시 대전, 시민 만족도 1위 도시 대전 이런 평가를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전반적으로 조망을 해보면서 시민과 소통을 하고 창의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이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지금까지 나온 많은 일들을 해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일이 아니나 구두선에 그쳐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소위 그 따뜻한 도시가 돼야 돼요. 예. 그러고 다문화든 우리 이제 탈북민이든 우리 지역에 오셔서 사시면 우리 시민입니다. 특히 다문화 계통의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글로벌 시키는데 원천적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정말 각별하게 펴는 것이 옳은 사회고 옳은 시정이라고 저는 공감합니다. 제일 먼저는 그 도시를 가꾸고 경영할 만한 경험과 식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이 구두선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시민이 선택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선택을 존중을 하면서 책임자가 되는 사람을 뽑을 때는 그 도시를 맡길 만한 우리 집에서 가게에서 종업원을 우리가 뽑을 때 그 정도 관심만 쓰고 선거에 임해도 옳은 사람을 뽑을 겁니다. 내 가게 종업원 쓸 때 여러 가지 보죠. 품성은 어떤가, 과거 전력은 어떤가, 자세는 돼 있나, 능력은 돼 있나 이런 걸 보고 뽑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관심만 가져도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지도자는 모두를 위한 시정이라는 측면에서 선공후사,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가장 어려운데요. 인기가 예를 들어서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데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인데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해보신 여러 번 했죠. 사례가 있었습니까? 홍명산과 중앙대파트 철거도 30년 동안 아무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재난을 해결해야 되고 하천을 살려야 되고 원도시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해야 될 일인가 했습니다. 나무 심는 일 하다못해 나무 장사한다는 그런 악성 허위 루머에 시달리면서까지 선거 때마다 그 일은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해왔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 초기에 무지하게 혼났어요. 아침마다 민원받고. 그렇지만 불합리한 버스 노정을 놔주면 효율도 떨어지고 시민들 불편하고 비용만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 이걸 체계적으로 바꿔서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를 많이 타게 해서 환승 시스템을 확대하고 이런 일들이 왜 50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책임자는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말이 있듯이 인기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해야 될 일이면 하는 사람이 그 시정 책임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선거를 위해서 인기 있는 일 이런 것만 하고 시끄러운 일이나 민원 있는 일은 뒤로 미루거나 안 하면 그 도시는 쇠락합니다. 그래서 시정 책임자에 대한 가치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도시 모습을 가꾸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단지 그것이 시민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또 하나의 관문이 있죠. 그러면 시민과 소통하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과정도 또한 능력이죠.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은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고 또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지고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펴나가야 되고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푸른 숲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환경은 민간이 그걸 돈 들여서 해봐야 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공의 부분에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환경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줘야 시민이 와서 살고 싶고 애정을 갖게 되고 도시에서 딴 데서 이렇게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평생 대전에 살았습니다. 대전이 제 고향이고 제 일터였고 제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천적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계층과 지역과 또 많은 그 차별에 있는 것들을 다 연결해서 어려운 부분이 없이 고루 잘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 도시를 위해서, 제 고향 대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